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를 켠 이유는 DB 업종 하면 빠질 수 없는 광고 매체죠. 메타 광고 DB 업종 세팅과 질 좋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수연 마케터님도 좀 DB 업종 이런 거 많이 하시나요? 그쵸, 많이들 문의를 주시고 이제 DB 업종 하면은 이제 질 좋은 DB를 수집을 하고 이제 DB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메타 광고들을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초반 세팅부터 시작해서 메타 광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우선 저도 실제로 이제 DB 광고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DB 광고라고 하면 이제 질 좋은 고객 리스트를 뽑아 문의를 받는 광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분양, 청소? 네, 청소업체 좋네요. 청소업체 아니면 그 뭐죠? 돈 빌리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돈 빌리는 건가요? 돈 빌리는 거 뭐라 그러죠? 돈 빌리는 청소업체요? 아니요.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도 하고 있고요. 네, 중고차도 하고 있고 결혼정보 업체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들 DB 수집을 위해서 메타 광고를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시고 또 질 좋은 고객, 그러니까 정말 니즈가 있어서 뭐 전화를 걸었을 때 뭐 관심 없어요 하고 끊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서비스 이용하고 상품 구매할 그런 질 좋은 고객들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까지 오늘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메타 광고 세팅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메타 광고 관리자를 일단 켜놨는데 처음에 메타 광고를 세팅하려고 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실 거예요. 여기서 캠페인에 만들기 누르시면 이 캠페인의 목표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먼저 그 설정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잠재 고객, DB 수집을 위해서 할 거니까 잠재 고객 클릭해 주시고 계속. 네, 이제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DB 업장이다 보니까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걸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이제 제공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객들한테 저희 광고를 노출시키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 이름은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오늘이 4월 22일이네요. 그러면 250422 하고 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뭐 AMPM 글로벌 잠재 고객, 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광고 카테고리 정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뭐 신용카드,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줘가지고 그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내 광고가 다음 하나를 홍보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기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 잠재 고객 목표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캠페인 예산, 이것도 이제 세트에서 그룹에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캠페인에서 일 예상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통 캠페인 단에서 먼저 일 예산을 조정해 놓고 그런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타 쪽, 그러니까 효율이 나는 광고 소재나 그룹에 대해서는 메타가 알아서 더 그쪽으로 더 돈을 쓸 수 있도록 좀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 예산은 보통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저는 6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캠페인 입찰 전략은 최고 볼륨
그리고 A/B 테스트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설정하는 A/B 테스트는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보시고 어떤 소재가 더 효율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광고 세트 이름입니다. 이것도 네. 자기가 본인이 그쵸? 봤을 때 잘 보기 좋게 하는 게 좋겠죠. 맞죠? 이제 뭐 뭘로 할까요? 광고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겟 같은 게 중점이 되니까 뭐 내가 이 타겟을 지금 관심사로 뭐 설정했다 이런 거를 표시가 되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날짜 적고 뭐 브랜드 적고 뭐 잠재 고객이나 뭐 관심사 고객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타겟을 설정했느냐를 드러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쉽게 여성 남성으로 가볼까요? 뭐 여성 타겟으로 하겠다라는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전환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웹사이트 우리 웹사이트로 고객들을 랜딩 시킬 건지 아니면 뭐 메시지를 할 건지 통화나 앱으로 연결할 건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보통은 웹사이트로 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잠재 또 양식을 통해서 고객에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따라 고객이 입력된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연락을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조금 추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내리시고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부분 동의를 해주시면 좀 연동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잠재 고객 수 극대화. 여기도 이제 시작 날짜,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종료 날짜는 설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광고를 계속 지켜보고 더 운영할지 아니면 오프를 할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나 아니면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거지 메타 쪽에 이렇게 광고 오프까지 종료 날짜까지 자동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씩 좀 더 그런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단기간의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시라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해서 이제 데이터 쌓이는 걸 지켜보는 거 그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메타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인 타겟팅. 타겟이 중요하죠. 네, 타겟팅이 중요하죠.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고객의 그 수를 가지고 있고 또 고객의 데이터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업종 불문하고 우리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인지만 또 인지하고 있고 아니면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시다면 메타 광고 적극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케팅 대행사 AMP 글로벌이니까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하고 맞춤 타겟. 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업종에서 어떤 사람들이 네. DB를 가장 제일 많이 남길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타겟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DB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원래 노출시키고자 하는 타겟과 연관된 유사 타겟을 발굴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냥 타겟 없이 논 타겟으로 다 광고를 노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질 좋은 이제 DB가 생성되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 유사한 타겟을 발견을 해줘야 이제 DB를 남길 가능성도 늘어나는 거고 질 좋은 DB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뭐 광고를 지금 1차 광고다 처음 하시는 광고다 하시면은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또 개선을 해서 우리 상품과 우리 서비스에 정말 니즈를 보이고 구매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폭넓게 잡으셔라. 여유 있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집행할 때는 좀 더 좁혀서 우리 고객들한테 집중시켜서 잡으시는 게 더 구매 전환이나 효율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집행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10살부터 근데 뭐 연령대는 네. 이제 뭐 무슨 업종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막 결혼 같은 업종이면은 이제 뭐 결혼 정년기신 분들의 나이가 되겠고, 그렇죠. 뭐 약간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도 될 수 있겠고, 부동산이나 그런 것도 네. 그렇게 다 맞춤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성별 같은 것들도 다 타겟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맞춤 타겟을 따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거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서 뭐 만약에 청소 같은 거 치면은 아래쪽 아닌가요? 네. 청소 같은 거 치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너무 많이 하면은 또 타겟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도 두세 개 정도는 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AMPM 글로벌을 홍보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 25부터 해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 주관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시장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근거로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타겟팅.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수연 마케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하신다면은 좀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사업을 한다. 음, 그리고 이런 온라인 광고 같은 것들도 넣어도 될 것 같네요. 온라인. 오, 온라인 그 온라인 쇼핑 한번 넣어볼까요? 이커머스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사를 타겟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그런 집합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광고로 노출함으로써 그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는 노출되지 않는 그런 상세한 타겟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출 위치 같은 경우는 설정 더보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중에 뭐 단일로만 노출도 시킬 수가 있고, 뭐 기기 같은 경우도 다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안드로이드에서 노출시킬 거야, 뭐 아이폰에서 노출시킬 거야,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그 광고로 세팅하는 계정이 아니라 안 쓰는 계정이다 보니까 세팅 내역이 조금 달라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눌러 보시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노출시킬 거야, 인스타에서 노출시킬 거야, 뭐 그런 노출 지면들이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물론 제외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런 노출 지면을 선택하시면 되겠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눌러 보시면 광고 이름 그냥 잠재고객으로 할게요. 잠재고객 인스턴트 양식. 여기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계정 이런 걸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광고 만들기, 이거는 이제 소재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끄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좀 말 그대로 여러 광고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광고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좀 끄는 편이고,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할 건지 동영상을 할 건지 아니면 옆으로 넘기는 슬라이드를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여기서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인스턴트 양식인데요.
그렇죠. 인스턴스 양식이 이제 저희가 말하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이제 양식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 더 많은 제출수를 할 것이냐, 더 확실한 의향을 할 것이냐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약간 더 많은 제출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양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 그리고 더 확실한 의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질 좋은 걸 수집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답은 없지만, 만약에 똑같은 광고비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50개에서 1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랑 30개에서 3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50개에서 하나가 일어나는 게 당연히 단가는 더 낮겠죠. 근데 30개에서 3개가 일어나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전환은 더 높은 거니까 이제 자신의 광고 목적이 이제 무조건 그냥 많은 양의 DB 수집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제출수를 하시겠지만, 무조건 질 좋은 거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확실한 의향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 확실한 의향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넘기시면 뭐 배경 이미지는 어떤 걸로 할 건지, 인사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최대한 확실하고 친절하게 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케팅 대행사 AMPM 글로벌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소개함과 네. 동시에 내가 이걸 작성을 그 고객들이 이걸 작성함으로써 내가 뭘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무슨 이벤트가 있다를 확실하게 명시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넘기시면 이렇게 질문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질문을 추가하면 뭐 단답형, 선답형, 조건뷰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 질 좋은 고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금 질문 형식을 좀 길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좀 더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질문지를 선택하고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정말 뭐 귀찮아 하면서 나가는 그런 고객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끝까지 정성스럽게 남기는 고객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질 좋은 고객을 수집하고 싶다 하시면 질문을 좀 길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출이 얼마 정도 일어나시나요? 처음엔 좀 더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성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면은 사업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라고 이제 가볍게 툭툭 던지시다가 이제 중반부터는 조금 딥한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보이면은 또 이탈률이 또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이 너무 적은 것도 너무 질 좋은 DB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 2-3개 정도의 질문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에서 뭐 사이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런 중복이 어떤 식으로? 100에서 네. 200, 뭐 200에서 300 그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거 지금 연 매출 기준을 잡아서 1000으로 할게요. 좋아요. 1000에서 3000만 원 이하, 4000만 원에서 5000, 6000만 원? 60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짜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DB를 수집해서 고객들한테 진짜 문의를 한다고 한다면 미팅을 통해서 뭐 대면을 통해서 질문할 것들을 미리 이 질문지에 넣어서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캐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도 뭐 이메일로 할 건지 홈
그 폰 번호로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폰 번호로 하고 링크는 이제 AMPM 글로벌을 지금 홍보하고 있으니까 저희 AMPM 글로벌 링크를 넣으시면 되겠고 대표님들의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를 링크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링크 테스트는 뭐 AMPM 글로벌 공식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정이 다 안 끝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데 설정을 잘 맞게 하셨다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뜹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이제 고객이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객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사용자들,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 정보로 남기는 거에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해요.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연락 이후 개인정보 내용은 자동 삭제됩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면 고객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또 고객 DB 질문지를 또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이동, 뭐 전화 걸기 이런 부분들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링크가 안 돼서 일단 임시 저장을 하고 닫을게요. 네, 그 인스턴트 양식도 끝까지 다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 이 옆에서 뜨실 수가 있고 이미지 같은 것도 다 입력을 하셔야지 이제 좀 더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보여지나에 대해서 좀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시면 URL 매개 번수 같은 건 선택사항이긴 한데 이제 네. 그 DB 수집을 한 고객들이 어떤 경로로 저희한테 DB 수집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록하신 결제를 카드로 등록하시면 이제 광고를 집행하실 수가 있어요. 뭐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롭게 마음을 잡으시고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메타가 머신러닝이 굉장히 좀 최적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보통 7일에 50건 정도를 목표로 기준 삼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7일 정도는 또 많게는 한 15일 정도는 여유를 가지시고 진행을 먼저 하시면서 뭐 도출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중간에 절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수정하거나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머신러닝이 다시 탐색하고 다시 돌아가고 뭐 안 좋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새가지고 광고를 다시 세팅하고 다시 집행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대표님 본업에 집중하시는 기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메타를 그 광고를 게시하고 나면은 이제 머신러닝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 동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시고 근데 이게 그 기간 내에서 그 메타에서 지정한 전원 수가 적절하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머신러닝이 제한이 돼버려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재빨리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메타 잠재 고객 캠페인을 통해서 그 질 좋은 고객들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홈페이지가 없는데 개인정보 약관이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홈페이지가 없는데 개인정보 약관이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넣으라고 하신다. 이제 아까 그 혹시, 인서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혹시 어느 업종이실까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 건가?
네. 좀 더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방송 끝나고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 인터넷 가입. 홈페이지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 아까 세팅하시는 내역에서 그 전화번호 전화하기 이런 걸로 빼실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부분들을 빼셔서 고객들을 수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약관. 뭐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이트 링크를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인정보 처리, 그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링크를 포함하는 거라 그 PDF 파일이나 그런 것도 네. 다 가능을 하셔서 그 사이트 링크를 넣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런 거. 이제 DB 수집이 다 되면은 이제 뭘 해야겠죠? 이제 걸러 내셔야겠죠. 질 좋은 DB를. 그쵸 그쵸. 이제 DB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형식. 이제 여기서 네. 다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은 아직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광고가 뜨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다 뜬다면 이제 여기 나온 고객들을 이제 유사 고객으로 만들어서 이 DB를 남기신 고객들과 유사한 고객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한테 DB를 남긴 사람과 유사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또 DB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제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학호정님 뭐 궁금하신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뭐 여기 보이는 상단에 최양식 마케터 아니면 김수현 마케터 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고객들이 DB를 남기게 되면은 여기에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면은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연락처 번호도 알 수 있고 성함도 알 수 있고 그 질문지 양식에 따라서 그 답변 내용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한다, 어떤 포인트에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라는 그런 인사이트도 도출하고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 리스트를 뽑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필터링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질문 양식만 뽑아내고 싶다 하면 네. 그것도 다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이용해가지고 질 좋은 DB를 수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메타 DB 수집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수현 마케터님? 근데 저 너무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네. 이제 조금 마무리할 시간이어가지고 네. 위에 진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진짜 1:1 맞춤으로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 DB 수집과 이제 질 좋은 고객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